이거는 기존에 자기평가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이건 제가 나중에 이걸 다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번, 2번은 밑에 있는 3번, 4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작성을 어떻게 하시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4번 그냥 제가 1로 다 넣어보겠습니다. 1로 넣어보겠습니다. 4번은 대표, 우편번호, 권한 기관, 여기는 이제 환경청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환경청. 그 다음에 센터가 있으면 센터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예상된 근로자 수 몇 명이냐, 오늘 업종 번호 넣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번호, 담당자로 이제 오늘 이제 교육 받으시면 담당자가 누구이며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죠. 그럼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심사를 할 때 이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렇게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업종 분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규이냐, 변경이냐 보시면 되겠다. 아니 변경이라고 하시면 물질, 분목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공정안전처 보호 대상이냐, SNS 대상이냐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고연관법인의 주민수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화학사고가 5년간 있었는지하고, 작성순위 간이냐 표준이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 교육까지 주신 분 성함이나, 그다음에 오늘 수료증 받으시면 수료증 번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여기 이제 회색에서 주황색이 바뀝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작성을 했고 안 했고를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직업 유해한 물질, 직업 유해한 물질인데 요거는 몇 가지가 안 되면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직업 유해한 물질이 많다 그러면 여기 서식을 받아가지고 이 서식에서 작성을 하고, 이 서식 엑셀 파일을 가져오시면 여기 그대로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공정 구분을 넣으시고, 공정이 없으시면 공정을 굳이 나눠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의 공정은 단순해서 그 공정 하나가 전체 사업장 전체다 그러면 공장 전체다 그러면 하나만 그 공정을 나눠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정 이름이 사업장 이름이 되겠죠. 물질을 넣어주시고, 물질을 신랑이라 넣어보겠습니다. 신랑. 카스 번호 있겠죠. 문자식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MSD에서 다 있으니까 그거 넣으시면 됩니다. 물질 농도, 취급하는 물질의 농도를 넣으시고, 여기 폭발 항값, 상한값, 독성값 이런 것들은 다 MSD에서 있는 것이니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취급량, 유해한 물질 연간 얼마큼 취급을 하느냐, 그다음에 일일 취급량이 얼마이냐. 근데 장애인 융합평가서에서는 이 정보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나리오 분석은 설비별로 하죠. 설비별로. 그래서 사업장 전체가 1년 동안 얼마큼 취급을 하는지, 하루 얼마큼 취급하는지는 아무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어디에서 사용이 됩니까? 영업 변경 허가 받으실 때 사용량, 취급량, 저장량이 100분의 50 정도하면 이렇게 영업 변경 허가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잘못해 놓으시면 영업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하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네, 공정 및 설비 정보인데 하나 추가를 하시면 BTX로 넣어보겠습니다. BTX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시설 개요하고 장치, 설비, 동력기계, 배관, 그다음에 안전벨트 이렇게 5개가 한 꾸러미로 생깁니다. 직업시설 개요는 이 직업시설 설비의 공정의 내용이 되겠죠. 넣으시면 될 것이고,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그냥 다 넣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장치 설비 종류, 수량, 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기타 설비를 넣으시면 됩니다. 기타 설비 넣으실 때 이 분쇄기, 인쇄기, 건조기는 기타 설비 맞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토트, 드럼, 말통 있습니다. 여기도 드럼 용기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드럼 용기는 낙가업 드럼 같은 거 있죠.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고에 있는 드럼은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네, 넣으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드럼이 있는데 200kg짜리가 100개 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드럼으로 넣으시면 이것도 예, 보완되는 사용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정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 5개 꾸러미가 생긴다고 그랬죠. 예,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설비, 여기 이 각각의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난 후에 특히 이 장치 설비 목록이 직업시설 목록에 있는 이 수량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요거 일치하셔야 되고, 요게 여기 있는 수량이 도면에서 다 확인이 되셔야 되고, 시나리오 분석에서 예비 시나리오 분석에서 이 수량만큼이 다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다 일치하지 않으면 설비 누락으로 보고 바로 부적합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디가 다 일치를 해야 되냐면 직업시설 개요에서 장치 설비 여기 있죠. 여기 이 수량 이거 하고 장치 설비 목록 여기 있는 수량,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 이게 직업시설이고, 그 다음에 수량 기준 이상이면 시나리오 분석을 하셔야 되죠. 그 시나리오 분석할 때 여기 다 넣어줘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P&ID 도면에서도 반드시 이 설비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요 4개가 다 일치하지 않으면 설비 누락으로 보고 바로 부적합 처리합니다. 여기 이제 직업시설 개요에는 여기 이제 유해물질을 넣어줄 분데 있는데, 이 유해물질이 이게 유독물질인지 사고 대비 물질인지 넣어주시면 되고, 물질이 뭔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되고, 제조 사용 수량, 보관 저장 수량. 아까 장애인 평가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근데 영업 허가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조 사용 수량이나 보관 저장 수량이 장애인 평가서를 제출하시고 난 후에 100분의 50 증가하게 되면 영업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걸 잘 작성을 해주시고요. 장치 설비는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연결부 정보 반드시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운전 조건이 있죠. 설계하고 운전이 있는데, 설계 조건은 운전 조건보다 같거나 반드시 커야 됩니다. 맞죠? 이런 것도 잘 보고 넣으시고, 재질에 대한 설계 표준은 잘 아시고 계실 거니까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아셔야 됩니다. 도면, 우리 작업장 도면 오래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간 변경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맞지 않다. 그럼 이번 기회에 맞게 만드셔야 됩니다. 도면기계, 자, 도면기계도 이렇게 서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고 여기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구분기구가 있죠. 도면에 있는 아이템 넘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펌프가 있다 치면 펌프 101이 되겠죠. 도면기계면 펌프. 그다음에 여기 일립측하고 토출측이 있는데, 아까 시나리오 구역 분석할 때, 시나리오 구역 설정할 때 토출측에 있는 펌프의 후단까지 끊는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설비와 설비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설비의 이 펌프의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를 요걸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비가 뭐가 있는지를 이 구분 기호로 놓으셔야 됩니다. 도면에 있는 아이템 넘버로 이 펌프는
뭐 예를 들어서 T101과 뭐 저기 V203 사이에 있으면 그 T101, V203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배관은 이 설비에 저기 이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유해한 물질 진행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이동하는 설비는 다 넣으셔야 되겠죠. 넣으시면 됩니다. 잘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밸브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안전 밸브는 저기 그 반응기의 자켓에 스팀하고 냉각수 들어가는 경우 있죠. 거기에도 PSV 달려 있죠. 근데 그 PSV는 뭐에 대한 압력을 이렇게 조절하려고 합니까? 냉장, 이제 온도, 이렇게 보온이라든지 냉각을 위한 거기 냉각수와 온수 스팀의 압력을 조절하는 거지. 그 설비의 내용물, 실제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용물의 그 압력을 조절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해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그걸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여기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동력기계. 저기 그 동력기계는 그 화학사고 유형 중에서 펌프 고장, 우리 말로 하면 펌프 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펌프 실 페일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펌프에 있는 실이 닳아가지고 거기에서 누출이 난다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장에 저기 실이 없는 펌프 사용하시죠? 맞습니까? 실이 없는 펌프. 그런 펌프 없나요? 모르세요? 이게 중요한데. 자,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특히 유기용매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펌프가 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이 없으면 실이 닳아가지고 누출되는 경우도 없겠죠. 근데 이 펌프는 개시 사건 중에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실이 없는 논실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시 사건으로 안 잡으셔도 돼요. 근데 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기다 표시를 안 하고 모르실 경우에는 펌프 실 누출에 대한 개시 사건을 잡게 되고, 그게 그 빈도가 높기 때문에 영양 범위가 높고 중수가 많을 경우에는 위험도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보안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완화 장치, 완화 방안을 강구해 오세요. 그렇게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펌프 실 누출 개시 사건에 대한 완화 장치는 펌프를 듀얼로 설치해가지고, 두 개로 설치해가지고 누출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위칭 되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수백이 들겠죠. 수백에서 수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있는 펌프의 종류를 잘 모르시면 그러한 불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 전공이 보건인데 보건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펌프 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장에서 잘 아시고 계실 거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급시설 개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위치를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 아이콘이 3개 있다고 그랬죠? 3개 있는데 여기는 4개입니다, 4개. 근데 뭐 크게 꾸며실 필요 없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돋보기를 누르시면 장소하고 주소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를 화학물질 안전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화학물질 안전입니다. 화학물질 안전은 위에는 고등학교가 있고 그 위에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 펜 모양을 눌러가지고 경계 꼭지점을 한 번씩 누르시고 마지막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장 경계가 만들어졌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 V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2급 보안 시설 2급 보안 이상 되면 이게 안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청와대는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어디 있어요? 서울시. 그거나 강남인가요? 종로구 여기죠. 자, 청와대 여기 있죠. 맞습니까?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요걸 넣어놨습니다. G. 이건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 다 누르시면 자, 청와대 보입니까? 보이죠? 보입니까? 자, 우리나라 이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좀 반성해야 되겠죠? 예. 자, 이게 왜 문제되냐면 파주, 그다음에 우리 그 주요 산단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와. 그립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우리 그 사업장 경계 잘 그려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청와대를 이렇게 딱 그리면 자, 딱 그렸죠?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대상. 제가 아까 보호대상, 그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영향법인에 있는 보호대상은 자동 검색이 된다고 했죠? 자, 자동 검색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 최악의 시나리오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체 참고 정보 보조조 해가지고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하라고 나오죠. 자,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하려면 여기 시나리오 분석으로 가야 되겠죠. 예, 순서가 요렇게 가서 여기서 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초입에 강의 초입에 그 장애인용 평가 과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용 평가서의 목록 그다음에 그 코라의 목록이 다 다르다고 했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렇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정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상정보는 이 기상정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기상청으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셔가지고 여기서 교재대로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엑셀 파일로 저장이 돼가지고 여기서 불러 들으시면 여기에 자료가 다 들어가고 평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직접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1년치 평균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 반드시 지정 근거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분석. 지금부터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설비를 하나 넣어야 되겠죠. 설비는 상압 탱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압 탱크의 도면에 있는 아이템 번호가 T101이고 이 설비의 위험 요인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장량이라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뭘 선택을 하셔도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설비의 외 규격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지면 위 이격거리라고 되어 있죠. 설비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설비가 받침이 있어가지고 받침이 있을 경우는 받침 높이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 설비가 옥상에 있을 경우는 옥상 높이까지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설비 지면에 바로 설치되는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왜 이걸 해주냐면
여기 이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물질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삼각표가 있고 이렇게 파란 네모가 있죠. 근데 여기 그 빨간색 삼각형은 이 물질이 유해 화학 물질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 장애인협회가서 대상 물질이죠. 그다음에 파란색 네모는 코라에서 영양 범위가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사각형이 같이 있는 물질이어야지 코라에서 영양 범위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 이게 물방울 모양, 이게 불꽃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11종의 사고 대비 물질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물질들은 공기 중에 있는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염화수소 혹은 불화수소를 만들어내는 물 반응성 물질입니다. 주로 이제 신란계요, 우리 그 반도체 만드는 신란계. 요걸 가지고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온도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운전 압력을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압력은 게이지 압력입니다. 우리 압력계에 보면 1기압, 상압일 경우에는 얼마를 가리킵니까? 게이지, 그 압력계에 보면 얼마를 가리킵니까? 1기압일 경우 0을 가리키죠. 맞습니까? 압력계의 1기압은 0이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압이라고 써, 1기압이라고 써, 1을 넣는 게 아니라 1기압은 0, 2기압은 1. 그죠? 맞죠? 그다음 저장량. 이제 저장량을 10톤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0톤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20톤을 넣으니까 애기가 자동으로 변하죠. 다시 애기를 다시 만들고 애기를 1m. 자, 저장량이 이렇게 자동으로 변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설비의 모양하고 이렇게 외규격을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 애기를 넣어주면 저장량이 추정됩니다. 의외로 우리 자기 사업장에 있는 저장 탱크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우선순위는 이건데 이거 실제 알고 있는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계 용량의 90%를 운전 용량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내 부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실내일 경우에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형, 밀폐형, 고소형인데 요거는 우리 사고 시나리오 기술 지침에 보면 이제 실내일 경우에 그 밀폐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은 우리 일반적인 제조동에서 창문이 닫혀 있고 출입구를 닫을 수 있는 형태면 이렇게 실내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실내로 인정하고 방유벽의 면적은 실내 면적이라고 그랬죠. 실내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을 200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약 100톤의 약 9.6톤, 10톤의 이 신란 물질이 물과 반응하면 염화수소가 요만큼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코라에서는 이 물질하고 이 물질을 두 가지를 다 영양 범위를 구해봅니다. 그래가지고 큰 거를 보여주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화학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영향이 어떤 종류가 생길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독성 영향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 안 눌러주죠? 요 조건에 이 물질 가지고는 요 나머지 세 개는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그리고 이제 설비의 위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미도경도 나오죠? 미도경도 알고 있으면 설비가 자동적으로 찍힙니다. 이렇게 하시면 설비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설비 10개 있으면 이 과정을 몇 번 하면 됩니까? 10번 하면 되겠죠? 10번이고 그 설비가 그 물질을 두 가지씩 취급하면 몇 번을 하셔야 됩니까? 수급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은. 자, 설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설비 하나 넣으면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조건으로 분석하고 또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조건을 분석하셔야 되죠. 최악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악으로 분석하는 거는 이걸 누르시면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최악의 피해 범위가 나오고 장애물이 나옵니다. 여기 독성은 이만큼, 그다음에 그 화재 폭발은 이만큼 나오죠. 그럼 이제 최악했으면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대안이겠죠. 대안의 시간을 조금 요거 누르시면 여기에다 이제 요게 아까 저 누출공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출공의 높이를 이제 1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누출 시간은 APR 58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그죠? 이거 좀 먼저 들어볼게요. 자, 누출공의 크기를 안 넣어줬네요. 누출공의 크기를 결속되어 있는 배관 중에서 제일 큰 걸 넣어준다고 했죠. 여기다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고, 네, 이거 누르시고, 네. 자, 아까 제가 누출공을 300을 넣어주고 300이 20%를 적용해서 60이 계산되고 누출 시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안의 사고시나 조건으로 분석이 됩니다. 대안 나오죠? 대안. 그다음에 이게 그것도 대안 똑같이. 그 다음에 2400 쳐가지고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자, 대안. 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최악하고 대안의 시나리오 조건으로 분석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피해 영향 범위를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주민수도 자동적으로 계산된다고 그랬죠. 자동적으로 계산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시나리오 관리로 가시면 취향 나왔고 대안 나왔죠. 대안을 눌러보면 위험도 보수 나오죠. 그 다음에 주민수 나왔죠. 그 다음에 요 주위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그 근로자 수를 계산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죠?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는 현재 공공수용체는 없고 환경수용체는 살림이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험도 분석을 해서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설비 하나에 대해서 독성 영향을 받고 화재 폭발 영향을 받죠. 그래서 피해 범위를 구했습니다. 피해 범위 구해가지고 주민수가 산정이 됐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위험도 구하려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설비에서 화학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또 구해야 되죠. 지금 그 과정 합니다. 위험도 분석을 가셔가지고 고장료, 개시작동 고장료를 누르시면 여기 로파라는 빈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파 쓰시면 됩니다. OGP는 오일가스. 우리 사업장이 석유화학 관련된 업종이다. 그럼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대상 사업장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이 로파 하시면 됩니다. 제가 1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장이 맞게끔 10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상압 탱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은 고압 용기 파일은 아니겠죠. 상압 탱크에 고압 용기 파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배관 파열. 이 설비는 배관이 있죠. 그럼 배관 파열 합니다. 배관 누출. 배관 파열은 배관이 터졌다는 얘기고, 배관 누출은 배관에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압 탱크 파열. 이거 상압 탱크니까 가능성이 있죠. 여기는 플랜지하고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전밸브는 없고 냉각수도 여기는 뭐 자켓이 들어가는 라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누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이 없는 펌프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거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부 화재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화재는 외부 화재는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설비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설비가 영향을 받아서 화학 사고 발생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요거는 다 일어날 수 있겠죠. 사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화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가지 사고의 유형 중에서 5개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 있는 설비는 배관 누출에 대해서 사고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안전장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안전에서 권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사업장은 특별한 장치가 있다. 이것도 인정됩니다. 그것도 관련 자료를 첨부를 하시면 인정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장에는 배관에서 누출이 났을 때 요거를 이렇게 누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렌치를 설치했다. 트렌치 설치되어 있고 트렌치를 통해 가지고 지하로 빠지게끔 되어 있다고 요거 선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감지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밸브 앞단에 자동 차단 밸브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감지가 되고 그다음에 차단은 원격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는 0.1의 완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위험도가 자동으로 개선됩니다. 맞습니까? 보이시죠? 아까 주민수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죠? 자, 제가 이 선택했던 개시 사건하고 개시 사건별로 적용될 수 있는 완화 장치를 적용했더니 완화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다 없애봤겠습니다. 자, 없으면 안 줄어들어. 줄 들죠? 이 개시 사건의 종류와 개시 사건의 숫자와 완화 장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고 확률, 설비에서 각각의 사고 유형, 개시 사건별로 설정되어 있는 빈도에다가 완화율을 적용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합해진 그 설비의 사고 확률이 이 값으로 제시가 되고 주민수와 곱해져가지고 위험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적용했던 완화 장치가 뭐가 있는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자, 설비 이렇게 있으면 이 과정을 1번, 물질 2가지이면 몇 번 하셔야 됩니까? 수주와 설비 100개다 보면 밤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안전원에 제출하시는 장애 유형 평가서의 형태로 보고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 파일입니다. 워드니까 MS 오피스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업장 1.1방송 나오죠. 제가 아까 다 읽었죠. 모든 업종들을 다 설치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수정 편집 다 되니까 여기서 수정 편집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화물질 목록, 그 다음에 취급시설 개요 나오죠. 그 다음에 장치 성립 목록 나왔죠. 그 다음에 동력기계, 배관. 자, 아까 공정을 제가 두 개를 선택했더니 BTX 공정, 3공정 이렇게 2가지 나옵니다. 공정별로. 아까 청와대 설정했죠. 보호 대상은 아까 보호 대상 빼먹었네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보호 대상 자동 검색. 지금 이제 검색이 되죠. 자, 검색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그 치약보다 대안이 그 범위가 넓게 나왔거든요. 예. 그럴 경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물질의 종류와 이렇게 운전 조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최악이 대안보다 크게 나오는데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경우는 아니니까. 자, 이 아까 이제 나왔는데 예, 청와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아까 저기 저 기상정보 넣었죠. 기상정보 제가 20도, 60%, 3m/s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설비를 하나 넣었고 T101이었고 저장량은 대략적으로 10톤이었습니다. 운전원도 운전원도 넣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피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는 독성을 선택했고 화재 폭발 중에서는 전기유 폭발 VC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최악의 조건에서는 장애거리가 40제로 나왔고 대안의 조건에서는 8.4 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서머리된 최악과 대안의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조건으로 돌렸을 때의 조건들이 이렇게 서머리가 돼가지고 리포트로 나와요. 아까 이 물질은 물 반응성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염화수소가 생성이 되고 이 염화수소에 의해서는 영양 범위가 74.6m 나가고 원 물질 이렇게 불려다줬던 이 물질의 영양 범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큰 물질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영양 범위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이렇게 서머리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했던 것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게시 사건은 총 3개를 잡았고 각 빈도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아까 완화당 지정기 있었죠. 이렇게 아까 그 프렌치비 가스켓도 있었는데 제가 씌워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게시 사건별로 해서 이렇게 빈도 게시 사건의 빈도와 이 빈도들을 다 더한 이 설비의 사고 확률이 나오고 여기 영양 범위 내에 있는 주빈수가 곱해져 가지고 위험도가 제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술적 대책하고 관리적 대책은 이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예시집에 보시면 요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그 내용에 하는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이게 이 지금 현재 나오는 보고서 양식이 실제 여러분들이 제출했을 때의 이 연번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꼭 작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 너네 타이틀을 다 달아가지고 이 보고서를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출력하시게 보고서를 이렇게 생성하게 되시는 양식에서는 정말 그대로 내용만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다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이제 우리 지금 장애인용 평가서의 양식과 더 가깝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작성하시는데도 좀 더 편리하실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